자, 그럼 이어지는 핫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두 번째 핫섹터 저희가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핫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최근 좋았죠. 들어서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섹터인데 로봇이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입니다. 그죠? 맞아요. 앵커님 네. 아직 싱글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네. 싱글 네. 아니신가요? 아, 싱글이 아니시구나. 이제 뭐 저기 자녀 계획들 네, 이렇게 할 일 잘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40대 싱글이 40대 싱글이. 과반 이상이다. 저 40대로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럴 리가. 너무하신데요? 20대로 봤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10대라고 하려다가. 네. 아무튼 네. 인구 절벽인 상황.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대한 뭐 그런 그런 비판을 했죠. 인구 비판을 이야기를 했죠. 할 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노령화로 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들,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집집마다 로봇 집사들이 하나씩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그쵸.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로봇 택시 발표 현장에서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보셨겠지만 춤도 추고 칵테일도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부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이런 게 로봇의 접목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로봇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노동력까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2023년도 초에 사실 로봇주들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네. 거 뭐 나오고 하면서. 근데 2024년에도 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갈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러한 흐름들,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들은 조금 소외되어 있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좀 강하게 좀 오늘도 실세가 붙어주는 강합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 섹터 단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두 가지를 픽해 오셨는지 바로 한번 봤는데 yes or no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시메스하고 클로버 두 종목인데 전 둘 다 예스. 또 둘 다 yes인가요? 뭐 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네. 일단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2주 보고? 정도, 3주 네. 정도, 뭐 그렇게 이제 단기적인 취임식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무언가가 결과를 크게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에 투자를 하려면 테슬라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뭐 미국에서 뭐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그래도 좀 볼만한 기업들이 요 시메스와 클로봇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 뭐 로봇개, 로봇 강아지. 개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스팟에 대한 판매, 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로봇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로봇 섹터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네. 앞에 매물이 가득하거나 올라오면 그렇지 팔아야지 않겠네요. 하는 분들이 네. 좀 적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클로버 쪽 이야기 해주셨는데 시메스 쪽도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시메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류 쪽에 특화되어 네. 있는 로봇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라든지 물류 물류 기업들, 물류 창고를 대규모로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일을 많이 했다라면 로봇이 이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어떤 그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각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로봇들이 이제 계속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자재를 운반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물류 관련된 기업들, 로봇들이 이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시메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산업적인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의 수혜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로봇 관련주 하면은 좀 대장주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을 오늘 선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위치가 저는 좀 별로라고 별로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요. 하세요. 네. 상장하고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품이 좀 너무 많이 아직 껴있다. 네. 그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삼성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5% 정도 15% 급등. 나옵니다. 네. 위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장기 이평선들도 다 돌파를 해냈고요. 그렇다면 로봇 섹터들이 갈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거고 CES가 지금 뭐 내년 되면 2025년 있잖아요. 거기에서 로봇 관련된 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핏 이제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보핏은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온다 했는데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네. 계속 안 나왔어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이번 CES에서 어느 정도 뭐 발표가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저는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리가 만들어져 있거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세 탄력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는 네. 신규주들이 좋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총이 조금 낮고 시세 탄력이 높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앞에 매물대가 적은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 놓은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추세를 상승으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신규 상장 로봇주들 기대했던 것만큼 시세가 안 나와서 그 네. 당시에는 조금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이런 상승 랠리를 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간밤에 들려온 소식이 엔비디아 쪽에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출시해가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로봇 경쟁 뛰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게 이제 로봇도 2025년에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엔비디아에서는 예전부터 이 로봇이 이제 우리 인류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이 칩을 개발해 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로봇 기업들이 많이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와 연동된 뭐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게 하나의 뭐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이 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면 이게 사실 10년 전 10년이 더 됐죠. 10년이 더 됐는데 그때부터 나왔죠 이야기가. 그때도 로봇 네. 테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동안 또 로봇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현실화되어 가는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뭐 집집마다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로봇 청소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집에서 요리도 해준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이 로봇계 관련해서 사실 중국은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또 군수품으로도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면 이제 로봇 시대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뭐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로봇이 2025년도에 주독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예스라는 의견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네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사실 좀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 아직은 네. 좀 작다.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타고 온다.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기를 뭐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가면 갈 수 있겠지만
또 연초에 이렇게 CES 끝나고 나면 또 바뀔 수 이게 있는 다시, 네. 주도 섹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특정 섹터로 또 돈이 몰리게 되면 기존에 잘 가던 섹터들이 또 죽어버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아직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